안녕하세요. 미주시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10월 3일 오늘의 미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어제 방송 앞부분에서요. 여러분들께 미준 멤버십에 올라와 있는 텍스트를 비롯해서 다양한 웹페이지의 텍스트 컨텐츠를 눈으로 읽지 않고요. 앞으로는 들을 수 있다라는 정보를 여러분들께 공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송 보시고 정말 많은 분들께서 질문도 해주시고 또 관심을 가져주셨거든요. 그리고 제가 같은 내용을 미준 멤버십 플랫폼에 올렸는데요. 조회수를 보시면 1257분께서 클릭을 하셨습니다. 바로 옆에 보시면 이틀 전에 제가 미준 포트폴리오의 수익률 현황 그리고 제가 어떤 종목에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지 포트폴리오의 투자 종목 현황도 올려드렸는데요. 이 컨텐츠보다 오히려 조회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었구나. 컨텐츠를 읽지 않고 듣고 싶으신 분들이 너무나 많구나라고 새삼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유튜브 댓글에도요. 정말 많은 분들께서 비슷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긍정적인 코멘트부터 읽어드리면요. 개운새암님께서 감사합니다. 나이를 들다 보니 눈으로 읽는 게 정말 힘들어 제목이나 보던지 대강 훑어보는데 읽어지는 기능 고맙고 좋습니다. 라고 피드백 남겨주셨고요. 또 한 분, 평영리님께서 저도 읽어주는 서비스를 바라고 있었는데 이걸 이제야 알게 되었네요. 지금은 크롬을 쓰고 있지만 앞으로는 엣지 써봐야겠어요. 친절한 설명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좋은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제가 좀 살펴봤더니요. 크롬 역시도 지금 테스트 중인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크롬을 통해서도 같은 기능을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댓글이 있었는데요. 이루다님께서 팬딩으로 폰으로는 어떻게 들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해 주셨고요. 아래 보시면 False Choi 9801님께서도 폰으로는 안 되는 건가요? 라고 같은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본격적으로 방송을 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화면을 공유를 잠깐 해보죠.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요. 저의 핸드폰과 연결을 해놨습니다. 제 스마트폰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유튜브도 있고 팬딩도 있고 제가 사용하는 아웃룩이라든지 지메일도 나와 있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소리로 컨텐츠를 소비하기 위해서는요. 팬딩 앱으로 들어가시면 안 되고 어제 제가 알려드린 것처럼 엣지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엣지가 없어서 어제 다운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엣지 앱을 일단 다운로드를 받으시고요. 여기를 더블 클릭해 보죠. 그러면 이제 엣지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여기 이제 중간에 검색창이 있는데 검색창을 클릭하시고요. 팬딩을 찾아야겠죠. 그래서 팬딩 찍으면 저 같은 경우는 이미 방문을 했기 때문에 여기 가장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클릭을 해보죠. 그리고 여러분 중에 만약에 팬딩에 한 번도 방문을 해보신 적이 없는 분들께서는 여기 주소를 찍으셔도 됩니다. pending.kr/ 그 다음에 골뱅이 미준 찍으시면 바로 여기에 도착을 하실 수가 있겠죠. 처음에는 이제 물론 로그인을 하셔야겠죠. 자, 그리고 나서 포스트 하나를 이번에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제부터 제가 컨디션이 좀 좋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기사 하나를 인공지능이 읽어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어떤 기사를 인공지능이 읽으면 좋을까 한번 찾아보죠. 최근에 제가 테슬라 기사를 읽으면 이제 딴지를 거시는 분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테슬라 기사는 앞으로 인공지능이 읽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11시간 전에 공유했던 테슬라 기사를 인공지능한테 한번 읽어달라고 부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통 이제 기사를 열면 이렇게 우리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기사를 쭉 읽어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기사를 오늘은 제가 읽지 않고요. 한번 인공지능한테 부탁을 해보죠.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 화면의 가장 아래쪽 오른쪽을 보시면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면 메뉴가 등장하고요. 첫 번째 페이지에는 우리가 원하는 기능이 없고요. 두 번째 페이지로 가야 됩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Read Aloud가 있죠. 이 표시를 잘 기억하셨다가 이제 한글로는 크게 읽어주기 이런 기능이겠죠. 여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바로 열기 플레이 버튼이 나와 있는데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인공지능이 읽어주는 기사를 여러분들께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사람 모양의 아이콘이 있는데요. 여기를 클릭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스피드를 결정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이스에 3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남성 목소리가 둘, 그리고 여성 목소리가 하나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부드러운 톤의 남성 목소리를 선호해서 맞춰놨습니다. 자, 그러면 인공지능이 읽어주는 테슬라 기사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시간 전 조회 488. 블룸버그. 테슬라는 3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약 6% 증가한 46만 2,890대의 차량을 인도했습니다. 인도 대수는 월가의 예상치인 약 46만 2천대를 상회했지만 수요일 거래에서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수요일 전기 자동차 제조업체의 주가는 249.02달러로 3.49% 하락했습니다. S&P 500 지수 및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거의 보합세를 보였습니다. 테슬라 주가의 하락이 엄청난 충격은 아닙니다. 보고서가 발표되기 전까지만 해도 테슬라 주가는 지난 한 달 동안 약 23% 상승하며 매우 강세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납품 실적은 견조했지만 랠리를 계속 이어가려면 매우 강력한 실적이 필요했습니다. 웨드부시 애널리스트된 아이브스는 리서치 노트에서 테슬라의 소위 속삭임 수치, 위스퍼 넘버가 47만 대에 가까워졌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주식 반응의 상당 부분이 미리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낙관론이 현재 주가에 반영되지 않더라도 성장세를 보고 기뻐해야 합니다. 올해 상반기에 테슬라는 2023년에 비해 약 7% 감소한 약 83만 1천 대의 차량을 판매했습니다. 3분기까지 테슬라는 전년 대비 약 2% 감소한 129만 대의 자동차를 판매했습니다. 댄 아이브스는 46만 3천 대는 좋은 수치이며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2023년에 181만 대를 판매했던 테슬라가 작년 판매량에 맞추려면 4분기에 약 51만 5천 대를 판매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팩트셋에 따르면 월스트리트는 현재 올해 마지막 3개월 동안 49만 대의 차량을 인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2023년 4분기에 약 48만 4천 대의 차량을 인도하여 분기별 최고 실적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2024년 전기차 판매량 감소는 4월 중순까지 테슬라 주가가 전년 대비 약 45% 하락한 큰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놀라운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요일 거래까지 2024년 주가는 약 4%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반등은 주로 3분기에 매출 성장세로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주가 상승의 또 다른 요인도 있습니다. 테슬라는 10월 10일 할리우드에서 로보택시 데이를 개최합니다. 이 행사에서는 실제 로보택시를 공개하고 자율주행 기술 현황을 검토하며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 출시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 월스트리트 추정에 따르면 이 서비스는 빨라야 2025년 말에나 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테슬라는 그 전까지 몇 분기의 배송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며 투자자들은 3분기에 긍정적인 모멘텀이 유지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투자자들은 배송 실적과 함께 회사가 얼마나 많은 차량을 생산하는지 주시합니다. 투자자들은 판매되지 않은 테슬라 차량의 재고가 늘어나는 것을 원치 않으며 이는 향후 차량 가격 하락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2024년 1분기에 테슬라는 판매량보다 4만 6,561대 많은 43만 3,371대의 자동차를 생산했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에게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2분기에 테슬라는 44만 3,956대를 판매하여 생산량보다 약 3만 3천대 더 많이 판매하면서 추세가 반전되었습니다. 테슬라는 3분기에 47만 대 미만의 차량을 생산하여 배송량보다 약 7천대 더 많이 생산했습니다. 이는 놀라운 수준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테슬라는 현재 약 12만 5천 대의 차량을 재고로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약 25일치 판매량에 해당합니다. 많은 양은 아닙니다.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통상 60일 정도의 재고를 확보하고 운영합니다. 업계의 현재 재고 수준은 77일치 판매량에 가깝습니다. 게다가 테슬라는 전통적인 딜러 네트워크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며 12만 5천 대의 차량 중 일부는 고객에게 운송 중입니다. 자, 여기까지 인공지능이 읽어주는 테슬라 기사를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중간중간에 인공지능의 목소리가 좀 끊기는데요. 이거는 제가 지금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한꺼번에 돌리고 있어서입니다. 그래서 방송을 녹화하느라고 조금 무거운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때문에 인공지능의 목소리가 끊기는 거지, 여러분들께서 직접 스마트폰을 통해서 목소리를 들으실 때는 이런 현상이 없다라는 점을 아울러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인공지능이 읽어준 기사에 대해서 저희 개인적인 코멘트를 조금 애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부분은요. 작년 대비 6%가 증가했다. 그래서 일단은 성장을 다시 만들어낸다라는 기분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떨어졌습니다.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는 적었다. 따라서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했다. 한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작년에 3분기에 사실 테슬라가 정상적으로 판매를 진행하지 못했었거든요. 공장이 풀로 가동하지 못했다. 그래서 조금은 이번 분기에 실적이 감소했다. 이런 변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 3분기가 그렇게 강력한 분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작년 3분기 대비 6% 올라간 것은 뭐 그렇게 대단한 실적은 아니다. 이러한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라고 이해가 가능하겠죠. 웨드부시의 애널리스트 댄 아이브즈가 얘기한 것처럼 시장에서는 47만 대 정도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기대는 부응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반가운 소식 하나가 있었죠. 여기 보시면요. 자동차 기업 같은 경우는 재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고가 쌓이게 되면요. 아무래도 가격을 계속해서 하락시키면서 판매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 현재 테슬라 같은 경우는 재고가 12만 5천 대에 불과합니다. 그 얘기는요. 25일치 판매량에 해당한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자동차 업계가 굉장히 좋지가 않잖아요. 따라서 다른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지금 원래는 한 60일 정도의 재고를 가지고 있는 게 정상인데 최근에 살펴보면 77일치의 판매량을 가지고 있는 제조업체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소식입니다. 따라서 테슬라의 25일치는 재고량이 굉장히 적은 편이다. 따라서 가격을 많이 하락시키면서 판매에 집중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재고 상황도 괜찮고요. 그리고 작년 대비 플러스 성장률을 보였기 때문에 댄 아이브즈의 의견에 따르면 나쁘지 않은 실적이었다. 우리가 한번 어닝을 기대해 볼 만하다. 이러한 식으로 해설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느낌은요. 이번에 배송량이 그렇게 대단히 좋은 실적은 아니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고요. 결국 중요한 것은 10월 10일 날 있을 로보택시 이벤트에서 어떠한 내용이 발표되는가 다시 한번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기사를 읽어봤는데요. 앞으로도 여러분들 눈이 침침하거나 조금 기사를 읽는 과정이 좀 어렵게 느껴지시면 이렇게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웹사이트나 아니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여러분들께서 투자하는 종목에 대한 기사를 읽으셨으면, 들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오늘도 어제 미국 증시 시황부터 정리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S&P 500 맵을 보시면요. 한마디로 혼조세였습니다. 한 절반 정도는 상승했고요. 절반 정도는 빨간색을 보이고 있잖아요. 특히 섹터별로 뚜렷한 특징이 보이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메가테크 기업도 보시면 애플이라든지 엔비디아, 브로드컴 이런 종목들은 상승을 했는데요. 반면 테슬라, 아마존,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는 하락을 했죠. 따라서 같은 섹터 내에서도 올라간 종목 그리고 떨어진 종목이 섞여 있는 이러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에 이어서 에너지 종목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전쟁에 대한 위협이 사라지지 않는 한 에너지가 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겠죠. 어제 같은 경우는 반 정도 상승하고 반 정도 내려갔기 때문에 시장의 폭에는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단기적인 모멘텀이 좋은 종목은 75.69%고요. 장기적인 추세가 좋은 종목 역시 76.09% 정도 된다. 따라서 시장을 구성하는 500대 기업 중에 한 4분의 3 정도는 지금 추세가 좋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어제 시장의 공포지수 빅스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요. 다행히 약간 하락했습니다. 18.90까지 하락하면서 그나마 공포감이 약간은 해소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직접 실감할 수가 있는 거고요.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는 변화가 없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68에 머물러 있으면서 지금은 시장이 막 달리다가 잠깐 움찔한 거죠. 그래서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서 잠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이대로 계속 달려도 되나? 이러한 의문점을 갖는 시점이라고 이해가 가능합니다. 어제는 AAII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가 됐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씩 설문조사를 통해서 미국 증시에 참여하는 개인 투자자들한테 물어보는 거잖아요. 앞으로 6개월 동안 미국 증시는 지금 현재 수준에서 상승해 있겠습니까? 아니면 떨어져 있겠습니까? 아니면 잘 모르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건데요. 어제 결과에 따르면 증시에 참여하고 있는 투자자 중에 45.5%가 상승을 점치고 있고요. 하락을 점치는 투자자들은 27.3%입니다. 역사적인 평균을 보시면요. 상승이 37.5 그리고
하락이 31%거든요. 따라서 역사적인 평균에 비해서 지금 현재 미국 증시의 분위기는 아직까지는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어제는 미국 증시 3대 지수 모두 횡보했습니다. 다우존스는 0.09%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고요. S&P 500은 0.01% 정말 조금 상승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플러스 0.08. 따라서 3대 지수 모두 플러스를 기록했지만 사실상은 횡보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미주원 탑 16의 성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오래간만에 팔란티어가 가장 좋았는데요. 플러스 2.83% 좋은 주가의 흐름을 보여줬고요. TSMC가 두 번째로 좋았습니다. 플러스 2.17, 브로드컴이 플러스 1.90, 엔비디아 플러스 1.58, 앱러빈 플러스 0.54, 제타 플러스 0.47, AMD가 0.02% 소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나머지는 하락했는데요. 어제는 소형주 IWM이 0.14% 소폭으로 하락 추세를 보였고요. 따라서 TNA도 떨어졌죠. 마이너스 0.40, 메타가 마이너스 0.63, 구글 마이너스 0.68, 마이크로소프트 마이너스 0.85, 우버가 마이너스 1.85, 비트코인이 2.37% 추가적으로 떨어지면서 이제 6만에 가 있습니다. 테슬라가 마이너스 3.49, 굉장히 좋지가 않았고요. B2가 4.95% 떨어지면서 가장 좋지 않은 주가의 흐름을 보였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최근 중동 지역의 분위기 악화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는 어제 플러스로 마감을 했는데요. 3대 지수 모두 마이너스를 보이지 않았던 이유는 어제 AI 수혜주 관련해서 좋은 호재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유난히 인공지능 관련해서 좋은 뉴스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미중 방송에서도 AI 수혜주 관련된 기사를 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AI 대장주 엔비디아 관련된 두 가지의 호재가 있었거든요. 첫 번째 호재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엔비디아, 엑센추어와 협력하면서 기업의 AI 채택을 촉진한다라는 소식인데요.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엔비디아는 기업 내 인공지능 채택을 촉진하고 제품 주문을 늘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기술 컨설턴트인 엑센추어와 파트너십을 확대한다는 소식입니다. 엑센추어는요, 여기 나와 있죠. 테크에 관련된 컨설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얘기는요, 크고 작은 회사들이 이제 새로운 기술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컨설팅의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처음에는 잘 모르죠. 물론 이제 기업마다 IT 매니저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기업이 좀 규모가 작게 되면요, 아무래도 IT 디파트먼트를 별도로 가지기는 좀 어려운 사항이 있고요. 그래서 컨설팅을 많이 의뢰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쪽에 강세가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양사는 수요일 성명에서 이번 계약을 통해 고객사들이 제너레티브 AI 툴을 사용하고 확장하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엔비디아 비즈니스 그룹을 설립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요, 엔비디아 비즈니스 그룹의 역할이 대단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엑센추어는 고객들이 빠르게 기술을 배포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3만 명이나 되는 전문가에게 엔비디아 기술 사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따라서 수요가 넘쳐난다는 거죠. 엑센추어가 3만 명이나 되는 사람한테 엔비디아 사용법을 교육을 시켜서요, 이 사람들을 파견시킨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만큼 지금 많은 기업들이 AI를 도입하고 싶어 하는데 도움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겠죠. 엔비디아의 칩이 AI 하드웨어 구축을 주도하고 있지만 주문은 주로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닷컴의 AWS, 그리고 알파벳의 구글과 같은 소수의 대형 데이터 센터 소유주로부터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지금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올라갈 수 있는 한 가지의 이유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따라서 지금 현재 클라우드 기업들만 GPU를 사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수 있는지 이게 조금 불안한 거고요. 반면 아직까지는 대형 테크 기업들만 GPU를 사고 있는데 다가오는 미래에는 모든 기업들이 인공지능으로 뛰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엔비디아는요, 더 많은 고객이 이 기술에 접근하고 가치를 부여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서비스, 하드웨어를 대거 출시하며 새로운 산업혁명이라고 말하는 엔비디아의 CEO 젠슨왕의 목표를 지속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대형 테크 기업만 서빙을 하고 있지만 조만간 많은 기업들의 이제 GPU를 판매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중심에는 에센추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에센추어는 이미 제너레티브 AI에 막대한 투자를 해왔고요. 지난 7월에는 엔비디아의 기술을 사용해 고객사들이 각 산업에 맞는 AI 툴을 구동하는 맞춤형 대규모 언어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이른바 AI 리파이너리를 출시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요, 또한 가장 최근에 분기 실적 호조가 제너레이티브 AI 배포에 대한 강력한 수요 덕분이다. 이렇게 밝힌 적이 있고요. 따라서 가면 갈수록 많은 기업들이 AI를 이용하기 위해서 뛰어들고 있고요. 이러한 AI 수요를 이용을 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있는 기업이 에센추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에센추어의 AI 책임자인 란 구안이 나오는데요. 자, 이 사람에 따르면 조직의 10곳 중에 9곳이 제너레이티브 AI의 영향력을 인지하고 있지만 아직 이를 활용할 방법을 찾은 곳은 10% 미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상에는 정말 많은 기업들이 있잖아요. 크고 작은 기업들이 있는데 그 중에 90%는 이미 AI를 사용해야 되는데 AI 기회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요. 도대체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감이 잡히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컨설팅 기업이 필요한 거죠. 따라서 지금 현재 10% 미만만 활용할 방법을 찾은 거고요. 나머지는 지금 헤매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 기회가 있다는 것이 에센추어 AI 책임자의 의견입니다. 자, 이번에는 애널리스트 댄 아이브즈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액센추어의 AI 이니셔티브가 지난 회계년도에 30억 달러의 예약을 달성하는 등 인상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며 줄리 스위치 CEO가 기업 부분에서 AI 미래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그는 또한 엔비디아의 GPU가 IT 환경의 새로운 석유와 금이 됐다. 따라서 엔비디아만큼 AI 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기업은 없으므로 이번 협력의 중요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IT 환경의 새로운 석유와 금이 바로 GPU다. GPU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죠. 따라서 이 GPU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액센추어가 많은 기업들한테 전파하고 있다. 이러한 식으로 이번 파트너십을 이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댄 아이브즈는 이어서 기업의 AI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맺어진 이 중요한 파트너십은요. 기술업계 전반에 걸쳐서 제2, 제3, 제4의 파생물이 등장하는 AI 혁명의 다음 기업 단계를 설명해 준다. 자, 지금까지는요. AI 혁명의 첫 번째 단계였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요. 클라우드 혁명이죠. 따라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데 너무나 많은 GPU가 필요했는데 이제는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간다. 그게 바로 기업들을 대상으로 AI를 판매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3의 물결, 제4의 물결이 쫓아오겠죠. AI는 AI 대부인 젠슨 왕과 엔비디아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더 광범위한 기술에 대한 파급 효과, 따라서 본질적으로 향후 12개월에서 18개월 동안 반도체, 소프트웨어, 인프라, 인터넷, 스마트폰 전반에 걸쳐서 4차 산업혁명이 구축될 것이다. 그 중심에는 인공지능이 있고 인공지능은 역시 엔비디아가 이끌고 있다.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기사에서 엔비디아와 함께 등장했던 액센추어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업은 아니죠. 따라서 초이스 스탁에 가서 이 기업에 대한 투자 가치를 한번 물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창 가셔서 액센추어 찍으면 되는데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액센추어는 티커 네임은 ACN이고요. 자, 클릭해서 한번 초이스 스탁이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지 직접 살펴보시죠. 자, 지금 살까 하는 질문에는 보유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유라는 것은요, 이미 매수 의견이 나왔고 아직까지도 이러한 매수 의견이 지켜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최근에 사고 팔고를 반복했던 것 같습니다. 가장 밑에 보시면 2023년 5월 달에 매수를 했는데요. 그때 272달러에 사서 8월 달에 팔았습니다. 307달러에 팔았고요. 그리고 나서 313달러에 다시 매수를 했고요. 다시 팔았는데요. 345에 팔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가가 쭉 떨어지니까 317달러에 다시 매수를 했고요. 지금까지는 12.09%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최근에 굉장히 액센추어에서 재미를 봤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고요. 스마트 스코어는 굉장히 높습니다. 75점을 받는 기업이고요. 전체 따라서 미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중에 상위 5%에 포함되는 굉장히 견실한 기업이다. 우량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은 적정가라고 나와 있는데요. 적정 주가는 292가 찍혀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356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매도 의견이 나오지 않았다.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클릭하면요. 현재가가 적정가보다는 조금 높죠. 근데 밑으로 나와서 보시면요. 아직까지는 오버밸류는 아닌 것으로 나와 있죠. 왜냐하면 여기 음영색으로 표시된 파란색 부분에서 밖으로 나가지 않았잖아요. 따라서 여기서 위로 조금 더 상승하면서 밖으로 나가게 되면 제 생각에는 밸류에이션이 지나치 높기 때문에 아마도 매도 의견이 나오지 않을까. 물론 이제 수급이 참조가 되면서 이러한 투자 의견이 제시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아티클도 엔비디아 관련된 기사인데요.
이번에는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이 직접 등장합니다. 저는 엔비디아 주주 입장에서 이렇게 CEO가 미디어에 자주 노출되는 게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면요, 주식에 대해서 여기저기 이제 시장에 잡음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노이즈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 관련해서도 뭐 전망이 어둡다, 성장이 끝났다, 이렇게 시장에서 들려오는 많은 루머들이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엔비디아 CEO가 등장해서 우리 문제 없다, 엔비디아의 미래는 너무나 밝다, 지금 없어서 못한다, 이런 메시지를 꾸준히 반복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요, 엔비디아 관련해서 악재 하나가 있었거든요. 주식 투자 기관 한 군데에서 엔비디아 주식을 다운그레이드 했습니다. 원래는 매수였는데 이번에 보유로 하향 조정했거든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데이터 센터의 성장이 좀 둔화될 것이다, 이런 걱정 때문에 주식의 평가를 하향 조정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자마자 젠슨왕이 등장해서 블랙엘에 대한 수요는 미쳤다, 이렇게 정반대의 이야기를 해준 거죠. 과연 어떠한 이야기를 했는지 직접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CEO 젠슨왕은요, 최신 GPU인 블랙엘에 대한 수요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젠슨왕은 수요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블랙엘이 본격적으로 생산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첫 번째 굿뉴스죠. 따라서 딜레이 없이 예정에 맞춰서 순조롭게 생산이 시작됐다, 첫 번째 굿뉴스를 전달해주고 있고요. 블랙엘은 이렇게 계획대로 생산되고 있으며 블랙엘에 대한 수요는 엄청나다, 두 번째 굿뉴스입니다. 모든 기업이 가장 많이 갖고 싶어하고 모두가 가장 먼저 갖고 싶어한다, 주문이 쇄도하고 있다, 완전히 수요가 미쳤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블랙엘 GPU는 이미 데이터 센터와 산업 고객들에게 인공지능 애플리케이션용으로 출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2025년에 출시될 예정이다. 따라서 지금 잠깐 반짝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중에 가면 일반 소비자용도 출시가 되고 계속해서 이러한 수요는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힌트를 우리한테 주고 있는 거죠. 젠슨왕은 우리가 블랙엘과 함께 해온 일, 우리가 발표한 것은 매년 새로운 AI 인프라가 생성된다는 것이다,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년 플랫폼을 업데이트하고 있다. 호퍼와 블랙엘에서 그랬던 것처럼 성능을 향상시킬 수만 있다면 이러한 인프라를 사용하는 고객의 수익이나 처리량을 매년 두세 배씩 효과적으로 늘릴 수 있다. 자,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원래 엔비디아는 AI 칩을 2년에 한 번씩 출시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요, 1년에 한 번으로 바꿨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기술력이 이렇게 두세 배씩 매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혀 차원이 다른 GPU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고객사의 수익이나 처리량 을 계속해서 두세 배씩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매년 신상을 발표해도 팔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제는 블랙엘이 나왔으니까 호퍼를 아무도 안 산다는 거죠. 두세 배씩 계속해서 성능이 올라갈 수 있는데 과연 예전 버전을 살 사람이 있는가? 따라서 그 얘기는요, 블랙엘 다음에 내년에 또 다른 버전이 나올 가능성도 높죠. 그렇게 되면요, 그 칩도 많은 기업들이 계속해서 살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인공지능 게임에서 이기기를 원하기 때문이다라고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이퍼스케일러는요, 2024년 AI 인프라에 약 1,600억 달러를 지출할 것으로 예상이 나와 있고요. 모든 프론티어 대형 언어 모델은 이전보다 몇 배 더 많은 컴퓨팅 성능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지금 라지 랭귀지 모델, 대형 언어 모델이 AI 시대를 이끌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앞서 나가는 AI 모델들이 예전보다 더 많은 컴퓨팅 성능을 필요로 하고 여기에 맞춰서 매년 두세 배나 용량이 뛰어난 이러한 AI 칩을 만들고 있는 기업이 엔비디아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젠슨왕은요, 기술이 매우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역량을 높이고 처리량을 늘리며 비용을 감소하고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도록 혁신 주기를 3배로 단축하고 실제로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따라서 엔비디아 주식 아직 팔지 마라, 우리가 갈 길은 멀었다, 이러한 메시지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도 인공지능 수혜주 관련된 소식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식입니다. 바로 델인데요. 100% 확신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매수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관망하는 중이다. 이렇게 개인적인 상황을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AI 서버 수혜주인 델에 베팅하라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떠한 근거가 있는지 살펴보시죠. 델 테크놀로지는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해서 계속해서 막대한 혜택을 볼 것이다. 따라서 이 주식에 투자해라 라고 골드만삭스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수요일에 개인용 컴퓨팅 및 서버 기업 주식에 대한 매수 의견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목표 주가는 $155를 줬습니다.
그 얘기는요, 화요일 종가가 113.16이었기 때문에 무려 37%의 상승 여력이 있다. 목표 주가는 보통 1년을 내다보는 겁니다. 따라서 1년 동안 35% 이상 추가적으로 달릴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골드만삭스의 애널리스트는 마이클 응이고요. 마이클 응이 이번에 텍사스 본사를 방문해서 대래 경영진을 만났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대래 경영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더니 대래 미래가 굉장히 좀 밝아 보인다. 장밋빛 미래가 보인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는 거죠.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 증가가 대래 주가를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가지게 됐다. 이렇게 지금 마이클 응이 얘기하고 있고요. 특히 티어2 클라우드, 티어2 클라우드라는 것은요, 빅3 외에 다른 클라우드 기업을 얘기합니다. 세상에는요, 3개 기업만 있는 것은 아니죠. 여기서 얘기하는 빅3라는 것은 마이크로소프트, AWS, 그리고 구글 클라우드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3대 클라우드 기업 외에도 굉장히 작은 규모의 많은 클라우드 기업이 있는데 여기에서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요. 자, 그뿐만이 아니죠. 물론 AI 서버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국가 주도 고객의 수요 증가로 인해서 앞으로 대리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앞에서 설명드린 부분하고 굉장히 좀 일맥상통하죠. 지금까지는요, AI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메가테크 기업 위주로 GPU를 샀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서버를 필요로 하는 많은 다른 분야가 있다는 거죠. 특히 엔터프라이즈. 이 얘기는요, 크고 작은 기업들이 AI를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요, 이제는 메가테크 기업 말고도 기업들이 AI 쪽에 많은 수요가 올라가면서 여기에 기회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국가 주도 고객입니다. 이거는요, 지금 현재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만 국한되어 있는 AI 붐이 결국은 전 세계로 퍼져나가겠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각 국가마다 언어가 다릅니다. AI는 결국 지금 현재 라지 랭귀지 모델이 주도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모든 언어에 새로운 인공지능이 모델이 구축돼야 되잖아요. 여기에서 엄청난 수요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지금부터는 국가들이 자국의 AI를 구축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지불할 의향이 있을 것이다. 여기에 대리 혜택을 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이클 응은요, 2분기에 대략 38억 달러에 달하는 AI 서버 수주 단고를 견고한 수요의 대표적인 예로 꼽았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요, 지금 밀려있는 주문의 양이 38억 달러의 가치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 현재 없어서 못 팔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장기적으로는 엔터프라이즈 및 국가 고객 모두 주요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면서 AI 서버의 마진이 개선될 것이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서버의 마진 굉장히 중요한데요.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와 마찬가지로 지금 서버를 판매하는 하드웨어 기업들은요, 마진이 조금 약합니다. 따라서 성장률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마진 때문에 주가가 달리지 못하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이러한 부분이 개선될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는 거고요. 마이클 응에 따르면요, 엔터프라이즈 및 국가적 AI 기회는 도입 초기 단계에 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AI 혁명은요, 어떻게 보면 메가테크 기업에 국한돼서 나타났었죠. 4개의 기업이 대부분의 GPU를 사갔잖아요. 하지만 지금부터는 정말 많은 크고 작은 기업들이 뛰어들 것이다. 엔터프라이즈 쪽에 기회가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가적 AI 기회. 국가가 주도하는 인공지능 프로젝트가 많이 발견이 되면서 거기에 서버를 많이 판매할 수 있는 미래가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이 회사는요, 고객 업종과 지역 전반의 AI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조직을 계속 최적화하고 있다. 앞으로는요, 인공지능에 투자하는 지역도 많고 그 다음에 업종이 늘어나기 때문에 여기저기에 계속해서 세일즈를 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AI 서버 마진은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더 높은 마진의 서비스 수익과 더 많은 수의 AI 서버 고객으로 다각화를 통해 개선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앞에서 AI 서버 마진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두 가지의 근거를 들고 있는 거죠. 첫 번째는요, AI 서버는 이제 막 판매가 시작됐잖아요. 따라서 가면 갈수록 서비스 쪽의 수익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수를 해주고 계속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또 다른 비즈니스 모델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계속해서 고객의 분야라든지 지역적으로 확장이 가능하다. 따라서 수요가 계속 확장될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되면 가격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러한 다각화를 통해서 수익이 상상되고 수익이 올라간다면요, 결국은 주가도 올라갈 수 있다. 이러한 논리를 펼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애널리스트는 또한 PC에 대한 새로운 수요도 향후 주가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결국은 대리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다 잘 돼야겠죠. 첫 번째는 인공지능 서버고요. 두 번째는 델은 결국 소비자를 상대로 노트북이라든지 PC를 판매하는 그런 기업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도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한 근거가 나와 있는데요. 회사의 설치 기반 중 상당 부분이 윈도우즈 11을 실행하기에 충분히 강력하지 않은 하드웨어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학 관계는 강력한 업그레이드 주기를 촉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참고로 마이크로소프트는요, 2025년 10월 14일 날 윈도우즈 10에 대한 지원을 공식적으로 종료합니다. 따라서 그 전까지요, 대부분의 기업, 그리고 뭐 개인도 마찬가지죠. 윈도우즈 10을 쓰는 사람들은 윈도우즈 11으로 갈아타야 된다. 그리고 이제 1년밖에 남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윈도우즈 11으로 갈아타야 되는 기업이 너무나 많은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PC 자체를 바꿔야 된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합니다. 따라서 델은요, 연초에 비해 예상보다 느린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업계 PC 교체 주기에 대해 낙관적으로 보고 있고요. 노후화된 PC 설치 기반 2025년 10월에 종료되는 윈도우즈 10 AI PC가 수요를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낙관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현재 PC 시장이요, 예상보다 회복이 되게 더딥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델에 대한 투자를 지금 맘 놓고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지금 PC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옛날 PC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런 PC를 바꿀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더욱이 윈도우즈 10이 서포트가 더 이상 되지 않기 때문에 1년 안에 윈도우즈 10을 윈도우즈 11으로 바꿔야 되는 기업과 개인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에 합당한 하드웨어를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 거기에다 AI PC가 지금 또 나왔잖아요. 따라서 여러모로 계속해서 PC의 교체 주기가 확장될 것이다라는 주장입니다. 자, 구체적인 숫자가 나오는데요. 약 15억 대의 PC 설치 기반 중에 4억 대에서 4억 5천만 대의 PC는요, 윈도우즈 10을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중에 2억 대에서 2억 5천만 대는 윈도우즈 11을 설치하기에는 최소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 PC는 다 바꿔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다가오는 1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PC가 판매되면서 델의 주가가 달릴 수 있다는 것이 지금 현재 이 애널리스트의 주장이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주식의 펀더멘탈 잠깐 보여드릴 텐데요. 시킹알파에서는 스트롱 바이를 받고 있습니다. 4.51이라는 굉장히 높은 점수죠. 현재 밸류에이션만 C고요. 나머지는 A 아니면 B를 받으면서 좋은 점수를 받고 있다. 델이 굉장히 펀더멘탈이 튼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밸류에이션이 C였는데요. 그 이유를 잠깐 보시면 PE 레이쇼를 포워드로 보면요, 19.66입니다. 물론 이제 20 아래로 떨어져 있긴 하지만 과거 평균이 16.83이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과거에 비해서 조금 높은 밸류에이션을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성장률과 접목을 해서 보시면 앞으로 1.16이니까요. 1.0 아래로 떨어지지 못하는 약간의 아쉬움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수치가 PEG가 1.0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굉장히 매력적인 주식으로 좀 우리가 고려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성장률을 보시면요. 과거 1년 동안은 마이너스 성장을 했습니다. 그만큼 PC 시장이 회복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가오는 1년 동안도 성장률을 지금 0.91로 보고 있는데요. 이 이유는 PC 시장이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 이러한 의견이 지배적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번 기사에서 읽어본 것처럼 만약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업그레이드, 그리고 지금 현재 AI PC가 새롭게 등장하고 있고요. 노후화된 PC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러한 성장률이 예상보다 훨씬 더 높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주가가 많이 달릴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참고로 수익률을 보여드리면요. 현재 넷인컴 마진이 4.32에 불과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버를 만드는 기업들의 마진이 조금 낮은 편이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향상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지금 애널리스트의 주장이었잖아요.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현재 모멘텀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셀 의견이 지배적인데요. 26가지 지표 중에 12가지가 매도, 9가지는 중립, 5가지는 매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를 보시면요. 무빙 에버리지가 굉장히 좋지가 않은 거죠. 따라서 부가 지표는 나쁘지 않은데 문제는 이동 평균이 굉장히 나쁜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자, 지금 현재 대래 주가는 113입니다. 근데 보시면요. 116, 115, 114 조금만 더 올라가면 갑자기 이제 추세가 조금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도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 기사에 나온 여러 가지 주장들이 실현될 가능성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기사 역시도 인공지능 관련된 소식인데요.
앞으로 AI 소프트웨어 수요가 급증하면서 결국 이 시장의 규모가 13조 달러로 향상될 것이다. 따라서 굉장한 투자의 기회가 여기에 몰려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RK 인베스트의 수석 미래학자 브렛 윈튼이 나오는데요. 자, 이 전문가에 따르면 AI에 대한 소프트웨어 개발 비용의 감소가 결국은 소프트웨어 수요의 급증으로 이어지고요. 가치 사슬의 구조를 크게 변화시킬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에 비해서 가면 갈수록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데 비용이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소프트웨어의 가격이 떨어지겠죠. 따라서 많은 수요가 급증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2030년 지식노동 임금 30조 달러 대비 4.5배의 생산성 향상을 고려하고요. 또한 테크스택에서 10%의 가치를 포착한다라고 가정을 할 때 2030년 AI 소프트웨어 수요는 약 13조 달러를 시사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자, 여기서 어떻게 계산을 했냐면요. 일단 2030년이 됐을 때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 같은 요소를 고려하면요. 지식 노동자들한테 주는 임금이 30조 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러한 주장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AI 소프트웨어를 이용하게 되면요. 생산성을 4.5배나 향상시킬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엄청난 자금을 임금으로 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절감 효과를 내기 위해서 아마도 AI 소프트웨어를 많은 기업들이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첫 번째 주장을 하는 거고요. 자, 그렇게 되면 전체 테크 스택 소프트웨어에서 10%의 가치를 포착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데요. 그게 바로 13조 달러나 된다. 이러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소프트웨어 공급 업체들한테는 매우 좋은 소식이다. 이쪽에서 많은 투자의 기회를 우리가 포착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현재의 산업 구조에서 우리는 6조 5천억 달러의 매출을 기대할 수 있다. 이 얘기는요. 지금 현재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이런 기업들이 결국은 2030년이 되면 무려 6조 5천억 달러 정도의 매출을 그 기업들이 만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현재 멀티플 6.15배를 기준으로 이들의 소프트웨어 기업의 가치가 40억 달러에 육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 지금 현재 AI 소프트웨어를 구축하고 있는 기업들의 현재 멀티플 6.15배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PSR을 얘기합니다. 1년에 만들어내는 매출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6.15배 정도 평균적으로 올라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이 기업들이 2030년에 6조 5천억 달러를 매출로 만들게 되면요. 여기에 곱하기 6.15배를 해서 40조 달러 정도의 시가총액이 완성된다는 거죠. 따라서 여기에 엄청난 기회가 있다는 것을 수치적으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ARK 인베스트가 상장한 특정 SaaS 또는 소프트웨어 관련 상장 지수 펀드 ETF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크 인베스트와 견해를 같이 하는 시장 참여자들은요, 이 분야에 대한 추가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 아래 종목을 살펴볼 수 있다. 자, 따라서 인공지능 관련된 소프트웨어의 미래를 믿는다면요, 이러한 종목들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브로드컴입니다. 브로드컴은 반도체 기업인데 여기 왜 등장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브로드컴 전체 매출의 60% 이상은 소프트웨어에서 들어옵니다. 따라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의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굉장히 유망한 기업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고요. 시스코 시스템, 그리고 세 번째 팔로알토, 포티넷, 오라클 이런 종목들이 지금 현재 인공지능의 소프트웨어를 구축하면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다라고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 밑에 보시면요. 이 기업들, 수많은 기업들 중에 어떤 기업이 미래가 좋은지 잘 모르겠다. 그렇게 되면 ETF에 투자하면 되는데요. 인기 소프트웨어 중심의 ETF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IGV고요. 두 번째는 HACK, 세 번째는 IGPT, 네 번째는 XSW, 마지막으로 SPAM. 이런 ETF들이요.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프트웨어를 묶어놓은 ETF의 대표 주자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소프트웨어 기업은요, 두 종목만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팔란티어죠. 예전에는 이거 두 개 말고도 두 종목을 더 들고 있었는데요. 모멘텀이 약화되면서 다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스노우플레이크요. 그리고 두 번째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입니다. 두 종목 모두 좀 악재가 많이 발생하면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요. 그러면 지금 현재 초이스 스탁이 보기에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어떠한 평가를 해주고 있는지 살펴보시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한번 들어가 보시죠. CRWD가 티커네임이고요.
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의 서버를 다운시키면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지금은 280달러 정도에 머물러 있는데요. 관망입니다. 관망이라는 것은 매도 신호가 나온 다음에 아직까지 주식을 다시 사지 못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고요. 최근에 매도 신호는 281.48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꿈쩍하지 않고 있다. 자, 그런데 스마트 스코어를 보시면요. 62점 나쁘지 않습니다. 상위 21%에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밸류에이션은 저평가 라고 나오거든요. 적정가는 370입니다. 지금 현재 주가가 280이기 때문에 370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사실상 사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관망이 나온다는 것은 지금 현재 수급이 좋지 않다는 거죠. 모멘텀이 아직까지 굉장히 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눈치를 보고 있다.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스노우플레이크 한번 보시죠. 검색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를 클릭하시면 새로운 검색창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백으로 돌아가지 않으셔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스노우플레이크 한번 찍어 보시죠. SNOW가 티커네임이고요. 스노우플레이크도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좋지가 않았는데요. 현재는 109.65달러에 가 있고요. 그리고 관망입니다. 최근에 매도 신호는 115달러에서 나왔고요. 적절히 판매를 한 거죠. 자, 그런데 스마트 스코어를 보시면 42점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앞에서 살펴본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보다는 스마트 스코어가 많이 떨어지고요. 밸류에이션은 적정가라고 나와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저평가였잖아요. 따라서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도 그렇고 스마트 스코어를 봐서도 스노우플레이크의 투자 가치는 아무래도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보다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현재 초이스 스탁의 평가다. 이렇게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10월 3일 오늘의 빅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유료 프로그램 미존 올인원 멤버십도요. 오늘 방송 앞부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전달 방식도 계속해서 향상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미존 멤버십에서 여러분들께 공유드리는 컨텐츠 역시도 실제 주식 투자에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많이 올리실 수 있도록 정말 양질의 컨텐츠로 꽉꽉 채울 수 있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이런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미존 그리고 미존 멤버십과 함께 장기적으로 성공적이고 행복한 투자를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